며칠 전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시할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바쁘니? 시할머님이 제게 물었는데 시할머님의 목소리에 문득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님, 파마하실 때 되신 거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는데 맞다. 파마가 다 풀렸어. 네가 해줘 버릇하니 이제 미용실은 못 가겠구나. 혹시 시간 나면 와서 내 머리 좀 해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앞으로 할머니 머리는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라며 제가 이것저것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파마온 시할머님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옛 추억들이 생각나서 시할머님과 한참 동안을 이야기했네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혼 전 저는 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미용실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취업도 만만치 않았고 평소 미용에 관심도 많았던지라 미용 기술이라도 배워두지 하는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 뒤 미용은 제 직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그 미용실에서 한 친구를 만났고 친구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어요. 그러다 몇 년 후에는 같이 미용실을 개업해서 나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친구와 저는 돈이 많지 않았기에 건물 안쪽 구석에 작은 상가에다 가게를 열었는데 나름 꾸며놓으니 봐줄만은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만의 가게가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둘 다 미용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만 한다면 승산이 있어 보였거든요. 예쁜 친구 덕분에 남자들이 꽤 많이 관심을 가졌고 친구를 보러 오는 남자 고객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서 잠시 친구 소개를 하자면 친구는 얼굴이 상당히 예쁜 편이고 거기다 키도 170cm가 넘어요. 그리고 몸도 날씬한 게 누가 봐도 예쁘다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냥 평범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남자였고 저는 여자분들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어르신 대부분이 우리 황 사장이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제 인상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 어르신들과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미용실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돈도 조금씩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는데 저와는 다르게 친구는 외모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번 돈 대부분을 백화점에 가서 옷과 구두를 샀고 거기다 피부관리숍 같은 곳을 다니면서 엄청 관리를 했어요. 어느 날 그런 친구에게 너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는데 돈을 좀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적금도 하고 그래. 맨날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다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라며 친구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면 친구는 야, 그렇게 찔끔찔끔 돈 벌어서 언제 돈 모으냐? 너 잘 들어. 여자는 외모가 90%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자 하나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 역전이다 이 말이야. 너 얼마 전에 왔던 남자 손님이 나한테 명함 주고 간 거 알지?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얼굴 까맣던 남자? 그 남자랑 만나게? 미쳤냐? 명함 보니 중견기업 다니긴 하던데 내 미모에 그런 남자는 좀 그렇지. 적어도 건물주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그러고 있거든. 나한테 완전 반한 거지. 그러니까 너도 외모 관리 좀 해. 맨날 아줌마들이랑 할머니들한테만 인기 있으면 뭐하냐? 자고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 이 말이야. 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처럼 얼굴이 막 예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꼬박꼬박 적금하면서 살래. 라며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한껏 낮추더니 근데 너 말이야 1층에 그 화장품 가게 아줌마 말이야. 그 아줌마 알지? 맨날 옷 쫙 빼입고 다니는 그 아줌마? 제가 물었어요. 그래, 알고 보니 그 아줌마가 이 건물 실세더라.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주 아내라는 말이 파다해. 근데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감추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 건물주 사장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거기다 둘이 밥 먹는 것도 자주 봤대. 친구가 신나서 떠들어댔어요. 진짜? 어쩐지 옷 입는 거랑 보면 그래 보이긴 해. 라며 저도 친구를 거들었어요. 사실 그 아줌마가 옷도 항상 비싼 것만 입고 다녔고 가방도 항상 명품만 메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친구는 더욱 신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부터 작업 들어가려고 라는 말을 했어요. 작업? 무슨 작업?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 건물주 아들을 꼬셔볼까 해. 뭐? 너 그 집 아들 보고 맨날 이 건물 지하 PC방에 죽치고 산다고 뭐라고 했었잖아. 생긴 것도 네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물론 그랬지. 그치만 이제는 달라졌어. 건물주 아들이라잖아. 건물주 아들인데 백수면 어때? 건물주 아들이면 다 용서되는 거야. 이 상가 건물 시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난 꼭 그 남자 꼬셔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런 미용실 따위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쯤 친구는 아주 설렌다는 표정이었어요. 표정만 보고 있으면 벌써 건물주 아들과 결혼을 한 듯한 얼굴이었는데 친구는 그 집 아들을 꼬실 수 있다며 아주 자신만만해 있었거든요. 하긴 네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하니까. 근데 우리 상가 계약할 때 보니까 그 사장님은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시던데 그 화장품 아줌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던데? 그거 확실한 정보 맞는 거야?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라. 돈 많으니까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했겠지. 넌 항상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문제야.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 뒤 틈만 나면 그 남자가 매일같이 죽치고 있다는 지하 PC방에 놀러가곤 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정말로 그 남자와 가까워진 듯 했어요. 어느 날은 제게 야, 나한테 거짓말 넘어왔어. 생각보다 훨씬 쉽네. 나한테 완전 반한 것 같아. 내가 게임하는 거 배우는 척 하면서 접근했는데 내 미모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니까?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친구 때문에 더욱 바빠졌는데요. 친구가 학원 날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렇게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친구에게 너 자리 좀 지켜. 나 혼자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너 찾아서 온 손님들이 너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라는 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야, 넌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냐? 지금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그리고 내가 그 집 며느리만 되면 네 월세도 깎아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그럼 너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라며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미용실로 들어가던 중 우리 상가 건물을 청소해주신 어르신 한 분이 무거운 양동이를 옮기다가 휘청거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급히 달려가서 물어보며 어르신을 부축해드렸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그대로 자빠질 뻔했네. 진짜 고마워요. 정말 고마우셨던지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건물 청소해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청소하시는 분 바뀐 거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대신 나왔어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다시 나올 거예요. 라며 어르신이 활짝 웃었어요. 그렇구나. 암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마시고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저 부르세요. 저는 저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제가 힘이 꽤 세거든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성격이 아주 좋네. 라며 어르신이 다시 활짝 웃었어요. 그 뒤에도 그 어르신이 가끔 상가에 나왔고 우리는 서로 안부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어르신을 다시 마주쳤는데 어르신, 추운데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을 했고 그래도 될까? 라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용실로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요즘은 자주 오시네요. 오늘은 항상 일하시던 분이 나오신 것 같던데 왜 나오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어. 심심하기도 하고. 잘 오셨어요. 저도 어르신이 우리 할머니 같아서 참 좋아요.
우리 할머니도 엄청 부지런하세요. 좀 쉬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라며 제가 살짝 웃었는데요. 할머니가 계시는구만. 어르신이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제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자금 대출도 조금 받긴 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었음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빨리 돈 벌어서 효도하고 싶어요. 젊은 아가씨가 생각이 아주 깊네 그래. 사실 나도 우리 손주를 내 손으로 키웠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손주 낳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 뭐가 급하다고 그리도 빨리 갔는지 모르겠구만. 가끔 우리 손주 보고 있으면 어찌나 짠한지 몰라. 라며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어르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아마도 어르신 손자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르신 보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청소일 하시면서 잘 키워내셨잖아요. 라며 제가 어르신을 위로해드렸어요. 그럴까? 우리 손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 녀석이 워낙 말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아. 당연하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단지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죠. 라며 제가 활짝 웃으며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어르신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그 뒤 어르신과 저는 더욱 친해져 갔는데 아무래도 집안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 더욱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친구는 남자친구와 잘 되어가는 것인지 더욱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 친구 때문에 제가 더 바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자리를 비운 친구 때문에 짜증이 잔뜩 난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미용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나 파마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 어르신이 제게 물었고 당연하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며 제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우리 황 사장이 오늘은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일까? 라며 어르신이 제게 물었고 아니에요. 요즘 손님이 늘어서 좋긴 한데 같이 일하는 제 친구가 연애하느라 아주 바쁘네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그러는걸요. 그러고 보니 우리 황 사장은 남자친구 없어? 어르신이 물었어요. 남자친구요? 전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와야죠. 제 소원은 우리 가족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아니지. 손녀딸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그게 효도하는 거야. 에이, 누가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학벌이 막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이 막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전 평생 결혼 안 하고 살려고요. 라며 제가 어르신을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황 사장 정도면 어디 내놔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황 사장은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어. 이런 신부감이 어딨어 그래. 그 쪽제비처럼 생긴 자네 친구보다 황 사장이 훨씬 예뻐. 라며 어르신이 활짝 웃었어요. 어머 진짜요?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우울했었는데 어르신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원래는 상가분들한테 20% 세일해드리는데요. 특별히 어르신은 50% 할인해드릴게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뭐? 50%? 아이고 안 그래도 돼. 혹시 내가 청소 일한다고 돈이 없을까봐 그래? 어르신이 걱정스레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오셔서 차도 드시고 다음에는 제가 요 밑에 칼국수집 가서 칼국수도 대접해 드릴게요. 새로 생겼다는데 맛이 아주 좋대요. 어르신하고 대화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제가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드렸고 이렇게 고생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이래.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저 이래봬도 실력 좋아서 돈 꽤 많이 벌어요. 라며 제가 어르신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그 어르신이 머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미용실에 자주 오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음료수나 떡 같은 간식거리들을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대접해드렸고, 한가한 날에는 어르신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도 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르신, 근데 요즘은 일 안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 난 맨날 하진 않고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프거나 병원 갈 때만 잠깐만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왜 물어? 어르신이 제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요. 요즘 일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곳까지 오셔서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시니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요. 암튼 우리 황 사장은 맘씨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사실 그거 다 뇌물이야, 뇌물. 이라며 어르신이 제 눈치를 봤어요. 뇌물이요? 무슨 뇌물이요? 제가 놀라서 어르신을 바라봤는데요. 사실 말이야, 우리 손자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 우리 손자가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아주 좋아. 근데 아직 여자를 사귀지를 못해서 걱정이야. 아니, 아예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어. 부모를 하루아침에 일찍 보내서 그랬는지 결혼에 아예 관심이 없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황 사장이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라며 어르신이 단숨에 제게 물었어요. 저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어르신 손자분이랑 만나보란 말씀이신 거예요? 왜, 싫어? 난 황 사장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내가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라 혹시 싫은 건가? 어르신이 걱정스레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게 많아서요. 조금만 더 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어르신을 빤히 바라봤어요. 우리 황 사장은 아무리 봐도 참 마음이 예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만나보란 말이야. 누가 부담 갖고 만나래? 가볍게 차나 한잔 마시면서 친구처럼 지내도 되는 거고. 어르신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한동안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듣던 제 친구가 할머니, 제 친구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제 친구도 지금껏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돈 좀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할머니 손주랑 결혼하는 건 좀 아니죠. 라며 어르신을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 조심해. 라고 친구에게 말을 한 뒤 어르신을 보며 알겠어요 어르신.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는데 어려울 거 없죠 뭐. 그렇게 할게요. 라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야? 진짜 그래줄 거야? 우리 손주가 아주 똑똑하고 직업도 좋아. 어르신이 신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던 제 친구가 그러면 뭐해? 평생토록 청소하는 할머니 뒷바라지나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더니 밖으로 쌩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어르신에게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친구 말투가 원래 그래요. 그럼 언제쯤 만나보면 될까요? 라며 제가 말을 돌렸어요. 이런 건 뒤로 미룰 것도 없어.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좋은 거지.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 우리 미용실 휴문날에 맞춰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셨고 친구가 저를 보며 너 어쩌라고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집은 진짜 아니지 않냐?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네 남친한테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시켜달라고 할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한테 그런 부잣집이 가당키나 하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잘 돼서 결혼한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TV 봐봐. 돈 좀 있다고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그리고 네 남친도 그래. 아무리 건물주 아들이라고 해도 뭔가 일을 해야지. 하루 종일 지하 PC방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난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이 좋아. 돈이야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나 잘 생각해봐.
돈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보란 말이야. 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 질투하는구나. 혹시 내가 건물주 아들이랑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너랑 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봐 질투하는 거지? 야, 그리고 건물주가 망하긴 왜 망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까놓고 말해서 집에 돈도 많은데 일은 뭐하러 하겠냐고. 그것도 참 멍청한 짓이야. 왜 사서 고생을 해? 우리 남친 봐라. 쉬엄쉬엄 놀면서 얼마나 보기 좋냐? 친구는 이미 건물주 아들과 결혼할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 그 어르신 손주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5살가량 났지만 말도 잘 통했고 사람도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어르신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손자분도 어르신처럼 참 바르고 착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이 남자가 굉장히 성실했고 사치스럽지도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부터 평생을 부모 이상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까지 저와 비슷한 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우린 서로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2달가량 만나오다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며 어르신이 좋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 친구는 너 진짜 미쳤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저를 뜯어말렸지만 야, 사람이 진짜 괜찮아. 거기다 성실하고 알뜰하고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딨냐? 라며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늦은 밤 제 친구가 제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는 야, 개망했어. 그 자식 건물주 아들 아니래. 라며 신발까지 집어던져버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건물주 아들이 아니라니. 네가 확실하다며.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나 완전 속았잖아. 알고 봤더니 건물주랑 뭔 친척 관계래. 그러니까 건물주 아들이 아니래. 그동안 날 속였던 거라고. 뭔 소리야. 네가 뒷조사 다 해봤다며. 제가 다시 물었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2층 피아노학원 원장이 그랬단 말이야. 건물주랑 김미랑 관계가 있다고. 아무리 봐도 가족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1층 화장품 가게 아줌마가 건물주 아내라고 생각했지. 근데 오늘 내 남친한테 들어보니 아니래.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고 나한테 오히려 화까지 내더라니까. 친구가 다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럼 넌 똑바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고 다닌 거야? 확실하다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항상 사람을 먼저 보라고 했잖아. 라며 제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친구가 나 이제 어떡해? 이제는 헤어지지도 못해. 라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의 말에 제가 뭐? 못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며 놀라서 물었는데요. 사실 말이야. 혹시나 건물주라서 나 허락 안 해줄까봐 계속 걱정했었거든. 그렇지 않아도 남친 엄마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서 미리 사고 쳤단 말이야. 사고를 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라고 말을 하던 친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뭐? 임신? 네가 진짜 미쳤구나. 너 진짜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때쯤 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어쩌면 좋냐? 내가 알아보니 남친 아빠가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집에 돈도 얼마 없대. 거기다 지금 상가에서 장사하는 것도 상가 건물 사장님 먼 친척이라 많이 봐줘서 그렇지 겨우겨우 영업하고 있다나 봐. 나 진짜 어떡해. 나 그냥 병원 갈까? 친구가 제게 다시 물었지만 그 상황에 제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는데요. 결국 집 발등을 지가 찍었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혼 후 친구는 더욱 힘들어했는데 친구의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남편은 백수에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우리 미용실에 와서 배불러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도 정말이지 결혼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때쯤 저도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어르신, 그러니까 남자친구 할머님이죠. 할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남자친구 할아버님도 와 계셨어요. 그동안 할머님은 계속 만나 뵀었지만 할아버님은 처음이라 제가 놀란 채로 할아버님에게 급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치만이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상가에서 미용실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법 단골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남자친구 할아버님을 제가 빤히 바라봤는데요. 나 기억 안 나요? 상가 계약할 때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남자친구 할아버님이 우리 상가 건물 주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머리가 띵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잠시 뒤 제가 할머님을 보며 할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나? 내가 말을 안 했었구나. 근데 난 거짓말 한 적은 없는데 가끔 내 건물 내가 청소를 했던 건 맞으니까 안 그래? 라며 할머님이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할머님은 상가 청소해주시는 분이 병원에 가시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운동삼아 겸사겸사 나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기껏 해봐야 쓰레기 좀 줍고 바닥 미끄러운 것만 좀 닦는 일이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바라던 건물주 손주가 제 남자친구라니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가 저보다 더 놀랐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눈물만 흘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제 결혼식장에 아이를 안고 나타난 제 친구의 표정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지금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가끔 할머님의 머리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머리를 해드리고 수다도 떨면서 밥도 같이 먹는데 사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남편이랑 양가 할머님, 할아버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